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옥리왕 닥터입니다. 오늘은 원래 저번 주에 다룰 13F 공시 분석 2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고 항상 지켜보는 몇 명의 투자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빌 에크먼이랑 워렌 버펫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타록 파트너스, 그 다음엔 벨리포지 캐피탈의 데브 칸테사리아, 그리고 히말라야 캐피탈의 리루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부에 6명의 투자자들을 다룰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13F 공시 분석 3부도 만들 계획입니다. 3부에서는 TCI 펀드의 크리스 혼, 아쿠아마린 캐피탈의 가이 스피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릴리 레인 캐피탈의 주시 테라소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 계좌에 대해서 먼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대단한 슈퍼 투자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감으로 제 개별 종목 계좌는 약 122만 달러, 원화로는 약 18.1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상승하더니 수요일날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수요일날 128만 불 찍더니 목요일날과 금요일 각각 3만 불씩 빠져서 지금은 122만 불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딱히 좋은 가치의 주식을 못 봐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런 매수 매도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런 시간은 항상 많습니다. 좋은 가격이 안 보이면 그냥 매수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포지션은 다 잡혀 있으니까 굳이 추가 매수를 할 이유를 못 느끼죠. 그리고 제 현재 미수 사용량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현재 제 미수 또는 마진 사용량은 아직도 48,000불 정도입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이 월급날이니 아마 몇천 불 넣어서 이 마진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2025년 4분기 13F 공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순서는 알타록 파트너스, 그 다음엔 벨리포지 캐피탈의 데브 칸테사리아, 그리고 히말라야 캐피탈의 리루입니다.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투자자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의 투자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투자가들입니다. 다들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분산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은 분산은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격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단 10개 남짓의 종목들로 몇 년 아니면 수십 년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알타로 파트너스입니다. 단 8개의 주식으로 수조 원을 굴리며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알타록의 성공 역사와 함께 그들이 지난 4분기에 왜 주식을 대거 덜어냈는지 그 속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펀드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알타록은 척 아크레의 철학을 계승한 집중 투자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의 투자 원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경제적 해자가 압도적인 비즈니스일 것. 둘째, 경영진이 자본 배분을 환상적으로 할 것. 셋째, 재투자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 이들은 복리의 마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번 사면 거의 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진짜 알짜배기라고 부르죠. 알타록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의 압도적인 인내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존, 트랜스타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아주 초기에 발굴해 수년, 수십 년간 보유하며 그 성장을 고스란히 먹었습니다.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고들 하지만 알타록은 최고의 기업 몇 개에 집중하는 것이 수백 개에 분산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퀄리티 복리형 기업 투자의 실전 끝판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4분기 공시된 알타록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유한 8개 종목 중 무려 7개 종목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아마존을 3.22% 매도, 마이크로소프트는 18.95% 매도, 구글은 50.81% 매도, 무디스는 14% 매도,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각각 3에서 7%씩 매도했습니다. 그동안 보유만 하던 알타록이 왜 이렇게 대거 매도 버튼을 눌렀을까요? 제가 생각하긴 이렇습니다. 알타록의 매도는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대거 매도한 시점의 주가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알타록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과열된 빅테크 비중을 조절하며 리스크를 관리한 것이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아마존의 비중이 33%가 넘어가면서 단일 종목 리스크가 커졌을 겁니다. 알타록 같은 집중 투자 펀드도 한 종목이 너무 커지면 기계적으로 비중을 덜어내 수익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현금 확보와 다음 기회 모색입니다. 알타록은 현재 포트폴리오 가치가 약 5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대거 매도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시장 조정이 올 때 새로운 복리 기계를 사거나 기존 종목을 더 싼 가격에 담으려는 준비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음은 제 채널의 핵심 주제인 복리의 마법과 경제적 해자에 가장 잘 부합하는 펀드, 멜리포지 캐피털의 분석입니다. 알타로 파트너스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독점 기업 사랑이 돋보이는 펀드입니다. 단 9개의 주식만 보유하면서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의 수익률로 S&P 500을 압살한 펀드죠. 먼저 벨리포지의 수장 데브 칸테사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력이 좀 많이 독특합니다. MIT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죠. 근데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지 않고 맥킨지 컨설턴트에 입사하고 몇 년을 거기서 일하다가 2007년에 펀드를 세웠습니다. 딱 하나 확실한 건 엄청난 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투자 철학은 의학적 진단만큼이나 정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브 칸테사리아는 predictability 또는 예측 가능성을 신봉합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기를 타는 기술주, 바이오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번 구축해두면 평생 통행료를 받는 경제적 해자의 끝판왕 기업들만 골라 담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파이코라는 회사는 사람들의 신용 점수를 독점하고 있고요. S&P 글로벌과 무디스는 신용평가 산업에서 듀오폴리를 이루고 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결제망을 듀오폴리로 독점하고 있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든 불황이 오든 이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 계속 이용해야 합니다. 벨리포지는 이런 자본 효율적 복리 기계에만 집중 투자해 30만 달러로 시작한 펀드를 현재 약 44억 달러 또는 약 6조 원의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어, 데이터 로마에 공시된 벨리포지의 4분기 움직임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묵직합니다. 벨리포지 캐피탈이 4분기에 딱히 이렇다 할 매도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제일 눈에 띄는 건 인투이트의 매도입니다. 과연 인투이트의 매도는 손절일까요? 익절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 또한 세 가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투이트의 성장 둔화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입니다. 인투이트는 세무와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이지만 최근 AI 도입 비용과 성장률 정체 우려가 있었습니다. 칸테사리아는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비중을 줄이는 냉철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 인투잇을 4분기에 매도한 건 너무 놀랍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가격을 보시면 지난 3개월간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칸테사리아는 너무나도 매도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독점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인투이트를 판 돈으로 파이코나 S&P 글로벌 같은 종목을 소량 더 샀습니다. 이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는 2등주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1등주에 더 집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의 끝을 보여주는 낮은 회전율입니다. 9개 종목 중 8개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더 샀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의 10년 뒤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벨리포지의 역사를 보시면 진짜 매도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의 매수 매도 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활동량이 정말 적습니다. 불필요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투자의 스킬입니다. 벨리포지의 포트폴리오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많은 주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가진 9개 기업이 그저 그런 100개 기업보다 강하다는 것을 수십 년의 수익률로 보여준 거죠. 인투이트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압도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벨리포지의 전략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세 번째 투자가는 고 찰리 먼거의 유일한 후계자라 불리는 리루와 그의 펀드 히말라야 캐피탈입니다. 버펫의 오른팔고 찰리 먼거가 자신의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긴 투자자죠. 리루 또한 단 9개의 종목으로 수조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한 기업은 10년 이상 보유하는 궁극의 복리 투자자입니다. 리루가 먼거를 사로잡은 비결은 지적 정직함이었습니다. 먼거는 리루를 두고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봤지만 리루만큼 뛰어난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리루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의 전기차 건물 BYD에 투자하게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리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데브 칸테사리아보다 더 대단합니다. 진짜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중국 천안문 사태의 학생 지도자 출신으로 미국의 망명해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법학, 경영학 학위를 동시에 따낸 천재입니다. 근데 이 리루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인 정신의 멘탈입니다. 그는 주식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 100%를 가진다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조사량을 자랑합니다. 그는 기업 탐방을 위해 공장 바닥까지 훑는 철저한 실사가 그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리오는 앞서 언급했던 다른 투자자들이랑 똑같이 초집중 투자를 합니다. 잘 아는 기업 10개 내외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위험이 아닌 저렴하게 살 기회로 봅니다. 이 리루가 말하길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자본의 영구적 손실입니다. 그래서 크록스를 매수하는 와중에 리루는 자기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빅테크 비중을 대거 줄일 때도 리루는 알파벳과 핑도드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신이 100%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자, 자본의 영구적 손실을 무서워하는 그가 크록스라는 신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5년 동안 매수 매도를 거의 안 하는 그가 크록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이례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보기엔 리 루가 크록스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강력한 현금 흐름과 브랜드 해자입니다. 크록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원가가 매우 낮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형적인 고퀄리티 비즈니스죠. 리 루는 크록스가 가진 독점적 지위와 꾸준한 현금 창출력을 높게 평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밸류에이션의 기회일 겁니다. 4분기 당시 크록스는 실적 우려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었습니다. 리 루는 멍거가 가르쳐준 대로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전 세계 상위 0.1%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슈퍼 인베스터들의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단 8개의 종목으로 복리의 마법을 실천하는 알타로, 의학적 정밀함으로 독점 기업만 골라내는 벨리포지, 멍거가 선택한 최고의 지성 리루까지 이 거장들의 스타일은 각기 다르지만 관통하는 진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 이들은 시장의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팔 때 확신을 더했고 모두가 환호할 때 냉정하게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종목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1등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이런 거인들의 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복리 여정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리왕 닥터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13F 분석 3부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